네, 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자, 2012년 12월 28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다우지수는 뭐 보합권,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양호했는데 나스닥이 조금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기술 쪽에 이제 살짝 부담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이 최근에도 이제 반등선에서는 조금 부진했었는데 뭐 기술주 중심 뭐 12월 결산법인들 뭐 배당락 여파가 좀 나오면서 이제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좀 흔들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니 우리나라 또한 뭐 마찬가지로 이제 배당락이기 때문에 일부 하락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게 문제였죠. 그래서 뭐 시가 정도야 1%대야 뭐 어느 정도는 뭐 나스닥도 밀렸고 하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기분이 나쁜 건 이제 자 2300포인트를 갭으로 밀어내렸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요 갭만 메우게 되면은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갭 메우기 전까지는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서 너무 뭐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뭐 매년 배당락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구간에서 뭐 나스닥 약세나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영향을 좀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 뭐 내년 한 1분기 정도에서 회복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2550 정도는 넘어가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많은 것들이 해소되는데 이제 전쟁 쪽만 좀 불확실성이 있고 평화협상 쪽을 이제 푸틴이 기대한다라고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은 조금은 이제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죠. 이제 찬바람 부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협상력이 증가됐을 때 이제 봄 오기 전에 그 정도에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얘기 나온 걸 들어보면 한 2월 정도에는 협상 테이블이 앉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반기 정도에서 이제 하반기 시작할 때쯤 뭐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봤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금융투자에서 매수하는 거는 뭐 단기적인 자금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크게 달갑지는 않다. 그래도 매수하는 거는 나쁠 건 없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좋은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7,6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코스피 쪽을 살펴보시면은 10월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6조 가까이 매수했다라고 했는데 6조 넘었다가 살짝 줄였죠. 그리고 뭐 3천억 정도야 뭐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근데 기관이 최근에 뭐 조 단위로 이렇게 매수하면서 연속적으로 매수해서 이번 주에만 뭐 2조가 훨씬 넘어가는 금액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랑 지난주 후반 해서 2조가 훨씬 넘어가는 금액을 매수하다 보니까 사실 8천억 정도 요 8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뭐 그다지 뭐 타격 있는 정도 아닙니다. 그래도 한 1조 한 7천억 정도는 매수가 남아 있죠. 최근에 매수한 거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2조 원대를 뭐 한 번에 매도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양호하게 넘어간 거 아니냐. 기관 투자가 매물 출회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양호하게 넘어갔다. 배당 받고 나서 내놓는 물량치고는 또 양호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일 수급은 뭐 배당락 이후에 이제 일부 처분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 좀 이제 비중 축소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선물도 좀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 일부 조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옵션 동향은 원사이드하게 하방 포지션만 구축했는데 선물을 상방 포지션 구축했기 때문에 옵션을 하방으로 구축해서 이제 아래쪽도 열어놓고 흔들릴 경우에 이제 옵션으로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선물은 어차피 내년 3월까지니까 옵션이 단기적인 흐름을 좌우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옵션으로 이제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익 챙기지 않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건 풋옵션 청산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뭐 아직 흔들림이 끝나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우려감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지금 뭐 급등이 나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어요. 올라가도 좀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상황 보면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오늘 2300 이탈한 건 좀 아쉬운 움직임이지만 2300 북은 이렇게 살짝 버텨주다가 이탈한 후에 이렇게 회복되는 것도 뭐 트랩으로서 괜찮은데
일단은 지금 연말 최근에 좀 하락 추세를 이제 이어가면서 연말까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기에는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1월의 테마들도 있고 이제 12월에 밀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분기에 일부 회복하고 2분기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2,550 넘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근거로 따지면은 미국의 긴축 3대 악재가 중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긴축이 이제 완화되기 시작했고 내년 상반기면 끝난다. 러시아의 전쟁도 이제 평화협상 들어가면은 얼추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마무리 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뒤통수를 치지만 않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봉쇄를 해제해서 1월 8일부터 해서 PCE 검사도 해제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어, 수억 명의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한 12억 명도 뭐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도 이제 뭐 진통을 좀 겪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좀 안정화가 되면은 차라리 끝없이 봉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번 쓱 훑고 가는 게 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미중러가 이제 3대 악재를 해소한다라고 하면은 상반기 끝자락 정도 때부터는 이제 뭐 고점을 돌파하고 뭐 그 전에 돌파하면 더 좋고요. 이슈가 하나씩 해소되면서 악재가 해소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양회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양회에서 특히 전인대를 좀 중심으로 많이 보는데 중국이 양회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 3기가 시작됐으니 시작부터 뭔가 보여는 줘야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기 부양책을 펼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생산이 정상화되고 그래서 이제 유가 소모가 원유 소모가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면 유가가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은 산유국 오펙 플러스에서도 감산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수요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축소되고 수요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럼 유가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단 미국의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 지표는 너무나도 좋은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좋죠. 소비가 약간 둔화했지만 크게 둔화될 줄 알았는데 약간 둔화된 정도고 고용은 꺾일 줄 알았는데 꺾일 줄 모르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지표가 너무 좋다라는 거. 근데 이 지표가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이 지금은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뭐 경기 침체 뭐 초입이 아니겠느냐라는 지표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 지켜보면서 상반기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은 6개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이 서실 정도의 감이 잡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총 상위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이죠. 뭐 저렇게 지수가 밀리면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친환경 쪽이 지난번에도 뭐 LG에너지솔루션 비롯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한 번씩 힘을 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힘을 내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아직 좀 부족한데 시작이라고 보면 이렇게 한번 증가시키고 폭발적인 흐름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까이에 있는 이제 뭐 투르키예부터 시작해서 이제 루마니아, 체코, 사우디 뭐 등등 해서 이제 이슈가 어딘가에서 나올 수 있겠죠. 미국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제자리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뭐 그 올해 너무 좋았던 뭐 G2 파워라던가 아니면은 한신기계라던가 뭐 서전기전 뭐 한전기사 한전사업은 뭐 기본이고요. 우진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너무나도 많죠. 보성 파워텍 이런 원전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좀 끌고 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힘이 좀 약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친환경 쪽이 좀 힘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쉬고 있는 게 하나솔루션인데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봐도 이제 가능성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말씀드리는 걸 좀 아꼈어요. 왜냐면은 이게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움직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아꼈지만 사실 여러분들 하반기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요. 이 하나솔루션만한 게 없어요. 7월부터 해서 하반기 수급을 쭉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 137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370만 주를 매수했고 그렇다고 기관이 매도했느냐? 아니요. 기관도 2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외국계 그 해외의 주식 쪽을 늘리고 해외 투자금을 늘리고 있는 연기금조차 이 하나솔루션에서는
뭐 270만 주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고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하나솔루션 쪽에 내년부터 해가지고 좀 기대감을 이제 메이저들은 좀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선주 섹터, 뭐 현대이포조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고개를 돌려 세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현대이포조선 제가 실적 가지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동안에 너무 어려운 구간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에 이제 밀려가지고 어려운 기간을 보냈었는데 실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적자 아닌가요? 네,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 현대기포조선입니다. 현대기포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 종목 한 종목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될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다. 최근에 그리고 고부가치선들이 뭐 LNG를 비롯해서 뭐 LPG선도 마찬가지고요. 고부가치선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조선주나 이런 쪽 내년에는 뭐 꾸준히 보실만할 것 같고요. 뭐 오늘의 이슈는 단연 뭐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이런 드론 관련주가 되겠죠. 어제 상한가에서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왔는데 제이시언 시스템 외에도 베셀 같은 경우가 오늘 난리가 났죠.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8,000원이 이제 넘어가는 흐름을 보면서 양호한 흐름, 거래량 폭발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UAM 관련주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 드론 관련주 이쪽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를 이제 좀 묵직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셔야 되는데 어제 저항을 돌파하고 오늘 살포시 쉬었지만 괜찮습니다. 5만 원 위쪽에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국항공우주 5만 원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이 종목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 뭐 충분해 보이고요. 현대로템이 또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 쪽이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는 올해 너무나도 좋았던 방산 업종들이 이제 뭐 다시 한번 뭐 수급을 앞세워서 뭐 북한 핑계긴 한데 수급을 앞세워서 어제 외국인이 24만 6천 주, 기관이 70만 주니까 외국인과 합쳐서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되는 물량을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 매도한 부분을 이제 싹 넘겨받으면서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현대로템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좋은 이제 매매 관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대형주들이 내년에도 좀 움직일 가능성 높지 않느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쪽 카지노가 항상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카지노 쪽이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그럼 GKL 같은 경우가 같이 좋아지는 거 당연하겠죠. GKL이 미리 돌파 시도가 나왔었는데 오늘까지 좋은 모습. 그러면은 롯데관광개발 정도나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 이쪽이 좀 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력한 모습 보면서 시세에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카지노 업종은 역시나 탑픽 섹터로 해가지고 리오프닝 쪽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연후부터 시작해서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뭐 충분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뭐 중국 쪽으로 해서 한번 꼬아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제가 내년에 이게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다시 한번 굴뚝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세먼지가 날라오겠죠.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뭐 작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양봉 하단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슬슬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21선만 넘어가면 한번 뭐 이 상단까지만 가도 11,000원 초반에서 12,000원 사이 정도만 가도 여러분들 9,000원대에서 매수했다면은 15%에서 뭐 한 20%, 30%까지도 가능성 충분하다. 만약에 여기서 더 날라가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뭐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나와도 나쁘지 않은 15% 이상, 30%까지도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보면은 뭐 이런 종목들도 틈새 시장으로 대형주를 먼저 매매하고 작은 비중으로 한번 뭐 공략해보는 이런 단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발상을 좀 전환하는 이런 과정을 보시면 되고 CS 관련주들이랑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 이런 행사 관련주들은 제가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분석해서 다시 한번 이제 뭐 특별 영상으로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배당락 이후에 좀 밀려 내려오면서 여러분들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뭐 괜찮습니다. 뭐 배당락 때는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올해처럼 이제 심리가 안 좋을 때는 더더욱 뭐 그렇게 조금 이제
뭐 쉬어가는 구간이 좀 더 길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 구간도 내년이면은 그래도 악재가 하나하나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뭐 확정적으로 뭐가 어떻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내년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아직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건데 중장기적으로는 악재가 해소되면은 뭐 양호한 거고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지만 않으면 오히려 괜찮다. 그리고 금리 인상 아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사실 경기가 너무 나빠질 것 같아서 혹은 나빠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 정도 지나면은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날 수 있고 뭐 하반기 되면 당연히 발표가 나오겠죠. 저 상반기 끝날 때쯤이면은 윤곽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뭐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당장 상반기 안에 인하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이유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호황이 되면서 무역이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최고의 상승장이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상은 뭐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한 거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였죠.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어설프게 한 두어 번 인하하다 말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이 경기가 안 좋구나 정도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유동성은 충분히 공급되지가 못하죠. 두세 번 정도 내리면은. 그러니까 유동성은 공급도 아니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어설프게 할 거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 인하하는 게 추후에는 악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거면 제대로 그냥 저금리까지 가서 유동성을 크게 풀어야지 어정쩡한 인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감만 높일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